한약을 복용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양약을 같이 동시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간 손상에 대해서 이슈가 나타나는 거지, 한약 단독으로 복용 중에는 간 손상이나 아니면 이제 간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극히 드물다는 경우는 양약의 단독 복용에 대한 염증 반응이나 간 손상의 비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약 단독으로는 간 손상이 나타나는 확률이 매우 낮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샤워를 하실 때 냉수로 샤워하시는 분은 별로 없지요. 네. 그렇죠. 그렇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침 치료 중에서 감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간혹가다 피부의 줄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부에 열고 닫는 기능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지금 감기로 인해서 피부가 지나치게 다친 상황이라면 침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조절을 통해서 열게끔 하는 침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차가운 물이나 아니면 차가운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면 조금 이제 한사에 노출되기 약간 쉽죠.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샤워를 하실 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냉수나 아니면 차가운 물에 오랫동안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노출되는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인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좀 주의해 주신다면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염증이나 뭐 그런 쪽으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한사에 노출되는 경우만 약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한의학에 관한 오해 저희가 풀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준환 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우리가 질병을 앓을 때 급작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병이 있는 반면에 완만하게 나타나는 병도 있습니다. 만약에 급격하게 변하는 병에 걸렸다면 그런 경우에는 치료에 있어서도 그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만큼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한방이 양방을 다 떠나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만한 질환 그리고 내 몸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약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치료 방식은 부정거사라는 방식입니다. 그 말을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정기를 복돋아서 나쁜 기운을 내보낸다의 개념입니다. 그렇듯이 나의 몸을 이렇게 복돋은 결과가 결국에 병을 치료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나의 몸을 평상시에도 조금씩 보호하는 개념으로 치료를 그리고 예방을 한다면 앞으로도 큰 병이 올 확률이 훨씬 적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좀 더 한약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약, 내가 보약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 그냥 나에게 그냥 뭐랄까 인삼, 홍삼 같은 약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따뜻함, 차가움, 한열, 그리고 나의 약한 부분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런 표리의 관계, 그리고 나의 몸이 마른가, 습한가,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통해서 그거에 맞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한약을 쓰기 때문에 매우 이 처방을 한다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욱 안전한 치료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생리통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에 손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이게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복용을 하다가도 혹시나 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준환 원장님, 이 진통제 복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진통제를 반복적으로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네. 그렇죠. 먼저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의 프로스타글란딘의 수치를 낮춥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인해서 나의 통증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낮아지면 당연히 통증도 완화됩니다. 이렇듯 진통제가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수치를 낮게 함으로써 생리통을 완화시키는데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왜 자꾸 높아지느냐? 그게 포인트겠죠. 이 생리의 기본적인 이제 생리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임신을 위해서 자궁벽이 점차 두터워지고요. 그리고 임신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궁벽이 다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자궁의 수축을 통해서 자궁벽에 혈액이나 아니면은 여러 물질들을 배출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자궁 수축을 통해서 배출을 시키는데 만약에 자궁 수축이 힘이 약간 모자라서 내부에 혈액이나 아니면 물질들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을 때는 좀 더 자궁을 수축시켜야지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이상적으로 과항진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의 여러 부분이 과항진, 과수축되면서 여러 가지 뭐 자궁도 포함해서 허리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 내부의 혈액이나 아니면 물질이 충분히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과분비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통제는 자궁 내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그때 통증을 넘기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생리 때는 또 노폐물이 어혈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프로스타글란딘이 과항진될 것이고 또 통증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진통제는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궁 내에 자꾸 노폐물을 쌓이게끔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자궁 환경이 나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네. 이준환 원장님, 앞서 최성근 원장님이 말한 현무 이경탕이나 십전대보탕, 이 생리통 치료 한약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생리통은 결국에 자궁 내부의 어혈 그리고 잔류되어 있는 혈액 그리고 물질들이 충분히 배출된다면 생리통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궁 내에 혈액이나 어혈들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배출시키는 나의 몸의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부의 어혈 그리고 혈액을 충분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나의 몸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리통이 완화됩니다. 즉, 이 내부의 이 자궁 근육층의 혈액순환을 促진시키고 그리고 자궁 근육층의 연동 기능 그리고 근력을 개선하는 한약을 통해서 내부의 어혈 그리고 혈액을 배출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리통을 유발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점차 완화됩니다. 4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이제 생리통 치료를 했는데요. 생리통 치료를 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진통제를 3.8개를 복용하셨던 분들이 1개월 치료 후에는 2.58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치료 2개월 후에는 1.2개 정도의 진통제를 복용을 하면 충분히 생리 통증을 지나갈 수 있게끔 완화가 됐고요. 동시에 이제 생리통의 정도가 치료 전에는 7점이다라고 스스로 점수를 매겼다면 생리통 치료, 한약 치료 1개월 후에는 5.94 정도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치료 2개월 후에는 4.3 정도의 통증 정도라고 이제 자신의 통증을 완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어느 정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이제 한약을 통한다면 분명히 생리통의 완화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